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죠, 그죠? 오늘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2022년 1월 5일 벌써 이제 올해도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10시 25분입니다. 10시 25분이고요. 오늘 가져온 기사는 지금 현재 이제 찍게 될 텐데 오늘의 단어를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가져온 기사는 Biden's burden, 바이든의 짐,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겠죠. The year ahead in American politics looks daunting for Democrats.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올해는 앞서 있는 이해, 즉 올해는 민주당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두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앞선 해가 굉장히 이제 찝찝하단 말이죠. 그죠? 좀 두렵단 말이죠. 올해를 맞이하기가 민주당원들은 참 두렵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By the end of 2022, momentum will probably have shifted to Donald Trump's Republicans. 2020년 말에는, 올해 말에는 말이죠. 그 이제 모멘텀이, 그죠? 힘의 이제 동력이, 그죠? 추세가, 이 동력이 probably 아마도 즉 10중 8구는, 그죠?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원들 쪽으로 이 동력이 힘이 이동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미래 완료형이죠. 미래 완료형, 그죠? will have BP는 뭡니까? 미래 완료형이죠. 그때 미래 어느 시점에는 will have 그렇게 이제 완성되어졌어요. 완료되어 있을 거다. 이동한 것이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올해의 2022년 말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 바이든의 실정 있죠. 뭐 아프간 탈출도 이제 뭐 실패가 아니고 좀 그 실패죠. 그죠?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남겨지게 됐고 또 과중에 또 그 와중에 withdrawal 철수하는 와중에 또 이제 폭탄 테러도 있고 해서 많은 이제 미군이 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미 해병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새로운 변이들이 델타 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더 나빠지면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죠? 백신 맞았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백신을 맞으니까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빌로 돈을 쓴다고 그러지만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장벽 세우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하는 다이하드 어떤 경우에도 좀처럼 이제 그 지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죠? 아주 고집센 아주 그런 점에 지지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그로 인해서 현직 의원들인 미국의 상하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인도스먼트를 갖다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미드터m 일렉션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당선되려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줄을 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낙선 운동을 해버리면 쟤 뽑지 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현직에 있더라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제 안 뽑힐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하여튼 근데 미국 역사상 보면은 되게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의 정당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번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의석수가 이제 역전될 거라는 것이죠. 리퍼블리칸과 민주당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요 얘기하기 전에 뭐 간단한 거, 뭐 간단한 뭐 뉴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World War II veteran, 세계제 2차 대전이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데 veteran 이분이네, 그죠? 그 참전 용사죠. 세계제 2차 대전 참전 용사 100세가 넘었죠. Celebrates World War II veteran celebrates 102nd birthday. Blessed and grateful for community support. 세계제 2차 대전의 참전 용사가 예비 그 퇴역 군인이 102번째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02번째라. 우리나라 나이로 되면은 이제 생일이 지났으면은 이제 104살이고. 그죠? 그죠? 생일이 안 지났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103살이겠죠. 그죠? 근데 미국 나이로는 102살인 분인데 지역사회의 지지, 그죠? 자기를 갖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죠? 이분은 뭐,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는 것만으로 인해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로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죠. 그죠? 그 사람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분 아닙니까? 축하를 받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할 만한데요. 근데, 세계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뭐, 미국을 위해서, 이제, 싸웠다.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그 지역사회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A caravan of friends, neighbors, first responders, fellow veterans helped a dedicated dead grandfather and vet ringing his 102nd birthday on December 31, 2021. 며칠 됐네요, 그죠? A caravan of 카라반들이, 그죠? 여러 카라반들이, 그죠? 여러 카라반들이. 카라반은 뭡니까? 예? 자체 동력이 없고, 자체 동력이 없고 뒤에 끌려가는 걸 카라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카라반하고 캠핑카는 뭡니까? 캠핑카는 자체적으로 차 안에 이제 그 캠핑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지만, 카라반은 뭡니까? 뒤에 끌고 가죠, 그죠? 차 뒤에 끌고 가는 그 카라반입니까? 그걸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카라반의 형태가 뒤에 끌려가다 보니까, 뭡니까? 차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죠, 그죠? 그러니까, 캠핑카 한 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근데, 카라반은 뭡니까? 차 한 대만 있는 게 뒤에 한 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a caravan of friends. 뒤에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그렇게 이제 자꾸 카라반이니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뒤에 또 있고 그렇다는 의미죠. 그죠? a caravan of 친구, 이웃, first, 911 요원들이겠죠. 그죠? first responders라는 거, 첫 번째로인데 대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119 요원들, 그죠? 911이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소방대원들, 그리고 이제 동료 이제 예비 퇴역 군인들이 1년의 그 캐러밴이니까 뭐 만 원이겠죠, 그죠? 이분인데, 그죠? 이렇게 차가 여러 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캐러밴 오브. 그러니까 뭐 어떤 카라반 안에 탄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혹은 여러 명의 친구, 이웃, 그 나이 넣는 그 소방대원들, 그리고 동료 퇴역군인들이 이 어떤 헌신적인 어떤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그리고 vet은 이건 이제 수의사가 아니고 그 뭐라고요? veteran의 약자다. 퇴역군인 을 도와서 그의 102번째 생일을 갖다가 맞이하는데 도움을 줬다. 언제요? 2021년 12월 31일 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축하할 일이죠, 그죠? 그냥 이런 걸 또 삼아서 또 지역사회는 같이 이제 축하를 하면서 또 단합도 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거 이게 프로세션 하고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ex-marine discharged for criticizing botched Afghanistan's exit. Stuart Scheller says he has one major regret. 전 해병 이 사람 대령이 중령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전역되어져, 그죠? 전역되어졌는데 왜 전역되어졌냐? 왜 했냐면은 실패한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출을 비난해 가지고 군인이 비난을 했다고, 그죠? 전역 조치된 전 해병인 스튜어트 쉘러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참 중요한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이 한 가지 후회 사항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군인은 계급사인데, 그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 않습니까? 군인은, 그죠? 뭐 전시에 뭐 항명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시라면은 바로 이제 그 명령을 갖다가 어기면은 바로 총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은 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고 개긴다 그럼 그 사람 바로 총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데 그게 법인데 사실 뭐 죽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시인데 지금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물론 전시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총살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역 조치는 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된 실패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출을 갖다가 비난한 그 때문에 이제 전역 조치된 전 해병대인 스튜어트 쉘러 씨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좀 뭐 후회를 갖고 있다. 혹시 무슨 후회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참시 뭐 그 비난한 걸 내 후회하나? 안 비난하고 있으면 성격 죽이고 좀 비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 자리 보존했을 텐데 그런 비난일까요? 뭐 어떤 비난일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Former Marine Lieutenant Colonel Stuart Scheller Jr. said he wouldn't take back what he did, even though it cost him his job and his wife. 그죠? 그럼 그렇지. 전 해병대인 루테넌 커널은 대령이거든요. 루테넌이 딱 들어가면은 중령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중간에 있는 거. 잠깐만. 소령은 메이저죠, 그죠? 메이저. 소령은 메이저고, 커널이 이제 대령이고, 루테넌 커널은 중령이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 해병인 중령 스튜어트 쉘러 주니어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한 행동을 wouldn't take back, 되돌리지 않을 거다. 되돌리지 않았을 거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한 행동이 그에게 그의 직업과 그의 아내를 갖다가 희생하게끔 했지만은 코스튬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에게 그의 그의 아내와 그의 직업도, 그죠?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비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왔지만은 자신이 한 것을 되돌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일까? 참 재밌죠. Former Marine Lieutenant Colonel Stuart Scheller Jr., who was discharged after blasting town military brass for the botched Afghanistan withdrawal, told Fox News he has one major regret, but would still do it over again. 전 해병인 중령 스튜어트 쉘러 주니어 씨는 실패한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 때문에 최고 군대 장교를 갖다가 브레스죠, 장교거든요, 브레스. 장교를 갖다가 노세 뭐 그렇죠, 그죠? 이 계급장이 노세로 됐기 때문에 최고의 장교를 갖다가 블래스팅 맹비난을 한 이후 전역 조치되었던 이 전 해병 중령인 스튜어트 쉘러 주니어 씨는 팍스뉴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후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짓을 여전히 또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I wish I hadn't been so wrought with emotion, said the decorated ex-marine who posted a series of videos to social media slamming his bosses for the chaotic retreat. 저는 참 너무 감정에 너무 찌들지 않았었으면 하고 참 저는 않았었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하고 저는 희망을
해봅니다. 라고, 야, 훈장을 받은 이 전 해병대원인 이 사람이죠. 중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련의 비디오를 갖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붙여서 올려가지고, 포스터 해가지고, 그죠? 게시해가지고, 혼란스러운 태각을 두고서 그 자신의 그 보스, 상관들을 맹비난했다는 거죠. 그 비디오 속에서, 그죠? 소셜미디어 그 비디오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막, 자신들이 상관들을 갖다가 이제 막 비난을 했다는 거죠. 비디오 속에서. I would have toned down the inciting language so people would have focused more on the message. 저는 말이죠. 그 참 선동적인 언어를 갖다가 약간 톤다운, 그 톤을 갖다 살짝 줄였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라는 거죠. 내 톤다운 안 하고 너무 이제 막 감정에 치우쳐서 말한 걸 갖다 후회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행동은, 그 비난은 다시 또 할 거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 한번 볼까요? I lost my retirement, I lost my marriage, I lost all my friends in the military, I lost my wife, and I lost my way of life, said the 40-year-old father of three. But what if everybody remained silent? Then where are we? 저는 이제 retirement, 그 은퇴도, 그죠? 잃어버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이제, 은퇴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정년이 차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무원은 은퇴하면은, 공무원이가 뭐 회사는 퇴직금 받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연금을 받거든요. 공무원은 은퇴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이제 잘렸기 때문에 연금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은퇴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고, 나의 결혼도 잃어버렸고, 이제 이혼당했나 보죠. 그죠? 마누라한테. 참, 뭐 그런 여자가 있지? 그런 여자는 잘 헤어졌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는 모든 나의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응? 그 다음에, 내 아내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 삶의 방식도 잃어버렸다. 그 이제, 이 40살 먹은 세 아이를 둔 아버지가 말을 했죠.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What if? 만약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 있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했더라면 현재 우리 국민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You also gave up $2 million pension. 그는 또한 $200만 그 연금도 포기했다는 거죠. $200만 보자. 24억 됩니까? 24억. 우리나라 돈이 한 24억 정도 되는 거는 연금도, 그죠? 포기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책 내면 돼. 책 내가지고 출판하면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베스트셀러 되면은 뭐 20억이 문제입니까? 그죠? 수백억 벌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을 안 내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Harris ripped for tweeting America is moving again with hundreds of strained on I-95. I-95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 버지니아에서 I-95라고 하는 어떤 도로명이거든요. 국도명이거든요. 이런 국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로에 눈이 와가지고 도로에 이제 교통지옥을 맞이한 거죠. 그죠? 갇혀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헬스가 ripped, 찢어 발겨졌다는 거죠. 맹비난을 받았는데 왜 미국은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트위터를 날림으로써 이제 맹비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언제냐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I-95 도로에서 갇혀있는 스트랜드 됐는데 길을 잃고 완전히 갇혀버렸는 상태인데 미국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를 함으로써 헬스가 카말라 헬스 말합니다.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 카말라 헬스 미국 부통령을 말합니다. 조 바이든의 그 대선 파트너였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비난을 받은 거죠.
tweet was immediately derided by social media users, accusing Harris of being tone deaf. 트윗은 그러니까 요 트윗 날린 거 말이죠. 요 트위팅은 미국이 다시 움직이다. 요 트윗은 즉각 SNS 사용자들에 의해서 즉각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리스가 좀 이렇게 좀 무감각하다. 니 무감각하네. 이때는 음치가 아니죠. 그죠? 통하는 의미가 음치. 데프는 뭐죠? 데프는 귀머거리죠. 잘 안 들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잘 안 들리니까 뭡니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톤 데프라 그러는 것은 음이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음이 안 들려. 노래방에서 이제 뭡니까?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음이 잘 안 들리죠. 어떤 음이 이제 잘 들리는 사람은 이제 음에 맞춰서 박자를 잘 맞춰서 이제 노래를 잘 하는데 어떤 특정 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특정 음이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그 음에 맞춰서 노래를 가사를 팍 들어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이 그 사람은 안 들리거든요. 그 특정 음이 그 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들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음치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음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박자를 타줘서 딱 가사를 딱 뿜어줘야 되는데 이게 음이 안 들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죠? 그 특정 음이 안 들리니까. 그 톤데프라 그러거든요. 음치라고 그래야 되나? 무감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감각한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이냐 이거? 이거 안 보이냐 말이야. 이게 갇혀 이렇게 막 갇혀가 이게 빙판에 얼음판 됐는데 이게 스케이트장이지 이게 도로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았다. 또 한번 볼까 무슨 말인지.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was mocked on social media Tuesday after claiming the United States is moving again thanks to President Biden's infrastructure spending as hundreds of motorists remained stranded on Virginia's 애는 아니겠죠 설마. I-95 due to a winter storm.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화요일 날 어제죠. 근데 사실 지금 수요일 아침이니까 거의 지금 동시대죠.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4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그죠? 사회간접자본 소비, 사회간접자본에 소비한 것 때문에, 그죠?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한 이후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수백 명의 그 운전자들이 버지니아의 I-95에서 그 듀투, 그러니까 겨울 태풍 때문에 갇혀버린 채로 남아있는 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냐?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 톤 데프니 음이 안 들리냐? 혹은 이게 안 보이냐? 이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안 들리냐? 이거겠죠. 인프라스트럭처는 뭡니까? 사회간접자본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도로, 항만, 그죠? 교량 이런 것들 아니면 이게 또 이 도로잖아요.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갇혔는데. 그래서 이런 그 비난을 받았다 하는 세 가지 뉴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The year ahead in American politics looks daunting for Democrats. 미국의 정치에서 올해 다가오는 한 해는 민주당원들에게 좀 끔찍한 것처럼 두려워 보입니다. 두려워할 만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사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ords of Today. Today's words. 자, 처음에 Die Hard. Die Hard라면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Die Hard 영화도 있었죠. 그죠? 영화 Die Hard 4편까지 나왔습니까? 무슨 윌리스죠? 갑자기 기억이 안 무슨 윌리스 있죠? 브루스 윌리스입니까? 브루스 리는 이소룡이에요. 브루스 윌리스? 잠깐만. 다이하드 한번 봐야죠. 차라리 다이하드 찾는 게 낫다.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맞네요. 그죠? 브루스 윌리스 이 사람이거든요. 브루스 윌리스. 그죠?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죠? 다이하드. 이거 사실 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붙여야 되죠. 이게 4편인가 나왔으면 4편까지인가 나왔는데,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이게. 4편입니까? 하여튼 1편에서는 쌩쌩했는데 4편 때는 굉장히 노인이었죠. 거의 노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늙은 모습을 갖다 보여줬는데, 다이하드 그러면 굉장히 끈질긴 사람 하는 명사적인 의미도 되고 형용사적인 의미도 되는데, 다이하드는 끈질긴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절대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는 사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데 논리적으로도 딸리면서, 그죠? 오히려 좀 지가 더 화내. 지가 더 화내. 뭐 그런 게 있냐 모르겠네. 그죠? 그런 사람, 끈질긴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다이하드라 그러고, 혹은 이제 형용사적으로는 끈질긴, 혹은 고집불통인, 좀 완고한, 그죠? 포기를 모르는, 그죠? 분명히 여기는 다이하드는 뭐까지 어떤 의미까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굽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작정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짝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이하드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이제 고집불통의 끈질긴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 혹은 팬들, 다이하드 팬, 그냥 물불 안 가리는 팬들이죠, 그죠? 이런 게 그 반대는 뭡니까? 푸시오버. 푸시오버. 끈질긴 사람이죠. 다이하드는 끈질긴 사람이 고집불통은 절대 안 하는. 이 사람 푸시오버는 뭐냐면 그냥 잘 썩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잘 넘어가는 사람이죠, 그죠? 푸시가 뭡니까?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잘 밀리는 사람 있죠, 그죠? 잘 속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그죠? 생각 없는 사람이죠, 푸시오버. 그런 사람 푸시오버라 그러고. 이 푸시오버 지수 갖다가 솔직히 이건 뭐 사회의 전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푸시오버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뭐 정치인도 푸시오버 짓 하고,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죠? 검사, 변호사, 판사도 푸시오버 많죠. 말에 뭘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아이고, 씨. 좀 더 정확한 이 다이하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말해보도록 하시죠. This impact was not limited to partisan diehards alone. 이 충격은 당파적인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요 사람들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충격이 이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파트전 다이아 여기서 명사적으로 썼죠. 명사적으로 당파적으로 이제 파가 갈려가지고, 그죠? 예, 참 고집불통인 사람. verve 하면 크다란 에너지가 많은 거죠. 열정이 많고 크다란 많은 에너지, 열정 이런 걸 갖다가 verve이라고 합니다. verve. She delivered the speech with a tremendous wit and verve. 그녀는 자신의 연설을 엄청난 양의 위트와, 그죠? 재치와, 그 다음에 열정으로서 전달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연설을. 플래깅 하면은 쇠약해지는, 비효율적이지, 느려지는, 보통 뒤에 경제가 많이 오죠. 플래깅이라는 단어가 하면은 보통 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근데 여기는 플래깅 에너지, 약해지는 에너지, 약해지는 힘이 쪽쪽 빠지는, 플래깅 엔투지애즘 하면 좀 열정이 조금씩 가라앉아지는, 점점 가라앉아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플래그는 깃발 아닙니까, 그죠? 깃발이 바람이 안 불 때는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한번 한번 살짝 흔들렸다가 또 쭉. 이쪽 바람 이쪽으로 불면 이쪽도 저쪽으로 한번 흔들어 줬다가 쭉. 깃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Several economists point to flagging demand as a reason that prices haven't risen as expected. 여러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가격들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은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쇠약해지고 있는 않는 그 이유를 쇠약해지는 자꾸 줄어만 가는 그 수요, 그죠? 수요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줄어지는, 그죠? 수요를 갖다가 수요에 대한 부족이 가격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로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Pressure is mounting for a cut in interest rates to revive the flagging economy. 압력은 어떤 압력이냐? 그죠? 이건 사실은 이게 기니까 요게 기니까 뭡니까? 기니까 뒤로 뺀 거죠. 그죠? 투 이하를 갖다가. 그죠? 그죠?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아닙니까? 그죠? 뒤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죠. 요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힘 빠지고 있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압력은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제가 재책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확 보이네. 압력은, 압력이, 그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자율에 있어서의 삭감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그 압력이 이제, 프레셔가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자를 왜 삭감해야 된다고요? 힘 빠지고 있는,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자를 자꾸 줄여줘야만이 이제, 그죠? 이자가 줄여야만이 돈을 빌리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이 또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해야만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만들어야만이 월급이 나오고, 근데 월급이 나오면, 그래서 자꾸 경제가 자꾸 돈이 돌아가면서 경제가 이제 리바이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을 갖다가 낮춘다는 것이죠. 레이저면 불쾌한 거죠. 불쾌한 어떤 침체, 사회, 단체, 개인에게 있어서 침체, 불쾌, 활기 없는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many things that are growing moral malaise in society. 많은 사람들 생각에 사회에는 자꾸 많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 침체, 도덕적인 어떤 부족 혹은 도덕적인 어떤 불쾌함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겨요.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shellacking 하면은 완패, 구타, 참패. 완패가 완전한 패배입니다. complete failure. 완전한 패배를 갖다가 참패죠. 그러니까 그걸 shellac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odgers took a shellacking. 그러면 그 다저스는 LA에 있는 그 다저스 야구팀이죠.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shellacking 하면 take a shellacking이라는 뜻을 되겠죠. 그래서 were defeated by many points. 많은 점수 차로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premonition 하면 어떤 전조인데 안 좋은 전조입니다. 불길한 예감이죠. 프리가 벌써 앞에 나오는 거죠. 앞에. 그냥 프리니까 앞이란 뜻이니까 안 좋은 예감입니다. 사진에 드는 좀 기분이 나쁜 느낌 드는 거죠. 저 장소 가면 집한데 기분 나빠. 그러면 느낌이 시키는 대로 그쪽으로는 가지 말고 둘러가야죠. 시험 볼까? 지금 뭔데 뚫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들은 피해가는 게 좋죠. 군자지 대로길이다. 기분 나쁜 사진에 느끼는 기분 나쁜 느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것도 프리모니션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도 되겠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예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냐 그런 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a premonition of a danger. 위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예감 그죠? 굉장히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 그죠? 저쪽 공록에 들어가면 양아치 새끼들 내가 이거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나의 예감을 믿고서 아니면 이제 조심해서 가든가 대책을 세우고 안에 들어가야죠. He had a premonition that his plane would crash, so he took the train. 그는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약간 추락할 것 같은 그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기차를 탔다. 그죠? 이것도 따라야죠. 왜냐? 따라야죠. 9.11 사태 때 비행기가 여객기가
5대가 이제 납치되어 가지고 전부 다 추락했죠. 하나는 가다가 떨어지고 하나는 뭐 쌍둥이 빌딩에 가다가 한 대씩 갖다 받고 2대죠. 그리고 또 뭐 그 미국 국방부 빌딩에 가서 들이받고 이때 예감이 안 좋아 가지고 안 탄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때. 근데 그 사람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하고 또 예감도 안 좋고 뭐 그래 가지고 이제 안 탔는데 그 비행기를 안 탔는데 그게 마침 납치됐어. 그죠? 잘한 거죠.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프리모니션 해야지, 그 자신의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차 탄 거 저는 이거 뭐, 좋다고 봅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She had a sudden premonition of what the future might bring. 그녀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가 나한테 미래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어떤 갑작스럽게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을 그녀는 갑자기 가졌다. 이때는 비치 브링이 희망적인 게 아닙니다. 프리모니션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희망적인 예감이 아니라 안 좋은 예감이라는 거죠. exogenous 이게 X죠, 그죠? 그러다 외부란 말이지, 외부. 그러니까 exogenous 하면은 외부로부터 생기는, 외부의 사람의, 외부로 생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몸, 어떤 생각, 사람의 몸이나 사람 생각 등 외부에서 오는 이런 뜻입니다. 혹은 그 외부에서 발견되는, 시스템 외적으로 발견되는 나의 외적, 내 생각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견되는 이런 뜻이 exogenous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Rate of growth of exogenous variables assumed equal to 0. 다시. Rates of growth of exogenous variables are assumed equal to 0.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들의 성장률은, 변수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가정되어집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외부 exogenous variable이라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변수들을 말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거다. at the margin 하면은 이제 뭐 마진은 여백이죠. 여백 쪽에 그 마진은 뭐 이문도 되죠. 이문, 그죠? 물건을 팔고 남는 이문도 되는데 뭐 또 여백도 마진 아닙니까? at the margin 하면 이제 조금 본 부분이 아니라 여백 쪽에 있는 여백의, 그래서 이거는 지엽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엽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exogenous events may help democrats at the margin.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이, 본부장 외부적인 사건들이 이제 민주당원들을 뭐 지역적으로는 도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디스펜스 하면은 보통 요것만 딱 보면은 이제 양도하다, 그죠? 포기하다, 그런 의미가 떠오르는데, dispense with 하면은 with 이하를 갖다가 양도하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다, 사용을 중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They've had to dispense with a lot of luxuries since Michael lost his job. 마이크가 직업을 잃었으므로 일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떤 사치품들을 갖다가 포기해야만,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validate 하면은 이제 뭐 유효하다, 옳음을 입증하다, 뭐 그죠? 이 validate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우리가 뭐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에 로그인을 하죠, 그죠? 그 댓글 달거나 뭐 메일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 갑자기 보시.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넣고,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를 딱 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이제, 어떤 가입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다음이나 네이버 가입을 할 때, 인적사항 적고, 그 다음에 이름도 적고, 자신만의 아이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번도 만들죠. 그죠? 근데 아이디를 만들 때, 아이디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혹은 비밀번호 만드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연속되는 숫자 뭐 1, 2, 3, 4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조건이 조건이 이것의 조건이 비밀번호의 조건이 있는데 이 비밀번호의 조건이 뭐 8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뭐 1개 이상의 숫자와 뭐 특수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그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맞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 그죠? 비밀번호를 갖다가 그 조건에 맞는지 따지는 과정을 validate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원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 비밀번호 규정대로, 비밀번호 규정대로 얘가 비밀번호를 만들어냈나, 이 숫자, 그리고 문자, 특수 문자가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따지는 거죠. 구성 요소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입증하는 것, 그 확인하는 과정을 갖다가 valid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valida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의 옳음을 입증하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alidate. 그리고 뭐 조사 후에 공식적으로 승인 수용하다. 그죠? 이것도 역시 validate입니다. 검증하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거죠. 그죠? 조사, 얘가 비밀번호를 딱 찍었는데, 이거, 비밀번호가 뭐 1, 2, 3, 4를 가져와서 딱 조사를 딱 해보니까, 3, 4? 비밀번호 개수가 4개네? 이거 안 돼. 일단 8개가 안 되니까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은 이제 승인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 그래 그 맞다. 그래 네 비밀번호 해라. 그 승인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하는 거고, 그죠? 옳음을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validation. The data is validated automatically by the computer after it has been entered. 그 데이터는 요 데이터가 이제 이시 아니죠. 데이터는 데이터의 복수형인데. 데이라고 해야 되는 맞지만 사실 단수로서 받았죠. 데이터가 입력되고 난 이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평가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데이터가. Feels that today's economic problems validate his position to the policy. 그의 느낌은 뭐냐면 오늘날의 그가 느끼기에 오늘날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정책에 대한 그의 반대를 그의 반대가 옳았음을 갖다가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반대가 옳은지 안 옳은지 옳았다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의 반대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사해보니까 옳더라 이 말이지. beholden 하면 뭐 신세신 은혜를 입었는데 보통 to하고 같이 붙었었습니다. beholden. 그래서 뭐 beholden 하면 신세진 은혜를 입은. 그래서 I'm much beholden to you for your kindness. 저는 말이죠.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당신에게 참 많은 신세를 졌군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세를 진, 이건 뭐, 근데 behold 하면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behold는 쳐다봐져 진 것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의해서 쳐다봐져 진 거죠. 누가 나를 쳐다봐 준 거죠. 나는 많이 쳐다봐져 준 거죠. 그죠? 누가 날 쳐다보고 behold는 거죠? 나는 많이 쳐다봐져 준 거죠. 그죠? 근데 to you, 너에게 나는 많이 쳐다봐져 졌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세를 졌단 말입니다. establishmentarian의 강세가 있죠. establishmentarian. 1강세는 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2강세는 태에. 근데 2강세가 더 세죠, 그죠? 근데 이 t는 태라 하면 안 되죠. establishment 해야 되죠, 그죠? 왜 s가 있기 때문에. s가 있으면 경험화 현상에서 뭐 스탑 하면 안 되죠. 스탑 해야 되고, 뭐 하여튼 K가 와도 마찬가지로, P가 와도 마찬가지로 스피크하죠. 스피크죠. 경험한 S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다? 경험한 현상의 establishment 이거는 테리언이 아니고 이건 테리언이죠. establishment 테리언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정치 기득권과 관련된 선호하는 사람, 그죠? 사회나 정치 이런 사회의 기득권 계층 혹은 정치의 기득권 계층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죠? 사회 기득권을 더 선호하는 거죠. 혹은 정치의 기득권을 신참보다 기득권을 더 선호하고 기존에 이제 확립된 체계를 더 선호하는 이런 의미가 establishmentarian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
혹은 그렇게 하는 형용사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체제 척의 혹은 기존 체제 척의 사람 이런 뜻이가 됩니다. 그다음 jockey 하면 뭐 기수죠. 그죠? 승마 기수. 운전자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조작자, 컴퓨터의 조작자도 jockey라고 그럽니다. 어떤 기수도 되고. 그래서 뭐 기수에 쓰다, 물론 동사적으로 쓰면 기수에 쓰다겠죠. 그러면 솜씨 있게 유리한 위치에 쓰려고 솜씨 있게 처리해서 이제 유리한 위치에 쓰려고 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기수가 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승마장에 가면은 기수들이 말 타고서 제가 서로가 이제 1등을 하기 위해서 솜씨 좋게 남의 말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의 말 뒤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말 뒤에서 달리는 것. 그죠? 그 용어를 제가 예전에 다 잊어먹었네. 뭐, 달리기 할 때도 사람 뒤에서 달리고, 그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피 빨아먹는 행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 사람이 힘 좀 빠졌다 하면서 내가 뒤에서 바로 치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솜씨 있게 이제 경기를 운영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걸 갖다 jockey라고 합니다. 동사적으로 쓰일 때는. 그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Since the death of the president, opposition parties and the army have been jockeying for power. 그 대통령의 죽음 이후, 사망 이후 여당들과 opposition 여당이죠. 그 군대는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이제 막 노력을 했다는 거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jockey 했다는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솜씨 있게 권력을 얻으려고 유리한 위치에 쓰려고 했다는 것이지. 휴브리스틱 하면 오만한, 거만한, 자존감이 너무 센 이런 뜻입니다. 자존감이 센.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센 건 내가 좀 잘났다, 그죠? 난 너무 좀 잘났어. 나 잘났어. 나 잘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고 사실 휴브리스틱하고 보면은 앞에 이 다이하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죠? 다이하드도 마찬가지인데 휴브리스틱하기 때문에 다이하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수그려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이제 다이하드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죠?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100%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말은 못합니다. 저도 가끔씩 똥꼬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끔씩이지 그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저는 100% 다 수용을 하거든요. 저한테 아무리 하여튼 그런 말들은 이제 내버려 두고 하여튼 하면 휴브리스틱은 오만한 거만한 자존감이 너무 세. 내가 잘났어. 내가 좀 너무 잘났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하고 거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짝 오만한 거만한 자체가 살짝 부정적인 의미지만 숨은 뜻은 내가 잘났다는 의미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오만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만한 거죠. hubristic이라고 합니다. He has a hubristic resistance to admitting he is wrong.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이 큰 그는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핫가블린 하면 도깨비죠. 도깨비. 무서운 것, 장난꾸리 작은 그래서 좀 불길하고 좀 찝찝하고, 그죠? 불길하고 좀 찝찝하고 뭔가 확실히 시원치 않고 좀 두렵고 그런 그것을 갖다가 핫가블린이라고 합니다. 핫가블린. 원래는 도깨비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좀 무서운 것,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길한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틀릴 때가 있는. 점쟁이라고 100%다 맞습니까? 그죠? 점쟁이도 틀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움을 느껴야죠. 그것이, 현명한 것이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기는 뭡니까? 용기는 뭡니까? 무서운 것을 안 느끼는 게 아니죠. 그죠? 무서운 것을 안 느끼는 게 용기가 아니고, 무서운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핫가블린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갑자기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 기사 The year held in American politics looks daunting for Democrats 이라는 이 기사를 가지고 잠시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